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마친 후 재판받겠다 약속해달라 한 발언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무리하기 짝이 없다 SNS에 지적하며 설전이 시작이 됐죠. 정 의원은 후보직 박탈하려 했던 조이대 사퇴엔 한마디도 안 하더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먼저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폭넓게 해석해 재판 자체가 중지된다면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 약속을 드리는 게 꼭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펴 충성하는 건 실패하는 여당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한때 윤석열 보유 정당에서 할 말이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 전철을 따라가지 말으려고 조언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조급한가 봅니다. 네.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의원한테 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퍼포먼스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이재명의 픽은 박찬대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요 문제를 지적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분은 순수하지가 않. 지금 상황에서 뭘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기 끝나고 재판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임기를 끝나고 재판받으라고 합니까? 대통령은 법 위에 있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입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하신 방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됐다. 진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국민들의 요구를 응축시켜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님 임기 끝나고 재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당장 다음 주 평일에 서초동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약간 조금 잘못된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조 대표님 뭐 전당대회 출마하세요? 저요? 네. 안 합니다. 저는. 아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대표로서 대표 격으로서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대통령이 3분 얘기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분 얘기하고 성원석 원내대표 18분 얘기하는데 총 25분을 대통령께서 인내심 갖고 들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뭐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 40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혼자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또 말했잖아요. 나보단 짧게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 야당에서 뭐 그런 얘기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의를 지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국민들이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지적을 좀 하시기 전에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잖아요. 그거 좀 확실히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실 겁니까? 제가 소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좀 너무 조금 얘기했어요. 좀 길게 제대로 좀 얘기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말만 이렇게 계속 듣다 보고 찍소리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폭망했다. 얘기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신 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딱 얘기를 시작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민수 후보 총리 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파도 돈 의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느냐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면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 야당 대표 지금 격으로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에게 협박성 발언이에요. 너는 털면 안 나오겠느냐? 그러면 당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너네 다 털 수도 있으니까 내가 털기 전에 조용히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야당 의원한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무도한 발언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 겸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겸 피고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또 최초로 국무총리 겸 피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법 앞에 헌법 11조죠.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지존 입법 권력자 앞에서 법이 달라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 이제 삼권 분립을 훼손한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이제 후보에 비해서 제가 생각해도 압도적으로 아마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눈도장에도 지금 대통령한테 눈도장에도 찍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몸부림성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얼마든지 개인의 판단들을 말씀하시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과잉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정치인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여당의 정치인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하고 무조건 해석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헌법 84조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답답한데 이런 말씀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헌법 위에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에요. 그 참 당연하게 따라가면 될 사법 절차에 대해서 굳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의도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그 SNS에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펴 충성하는 것은 실패하는 여당의 길이라고 이렇게 자기 반성 고백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밖에 없어 보이니까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언제쯤 자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혁신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지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이것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아닐 것인데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는 피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김민석 총리 후보를 피의자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 아니세요? 그분이 검찰에 고발하니까 그 배당되고 사건 배당되니까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중대한 범죄가 있으니까 피의자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이건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김용태 정청래 의원 이 장외 설전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그것도 첫 대면에서 꼭 그래야만 했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용태 의원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이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제1야당 대표가 행정 얘기는 뒷전이고 사법 얘기만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결사옹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로 이름 오르내리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싫어할 것 같다.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 하시나? 결혼에 강제 입원 안 시키고 이 결혼회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인가? 약간 풍자적인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신조부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그 댓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이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다시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여부가 국민들의 계속 나올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효과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을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들로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차분하게 바닥 민심, 바닥 당심을 살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해가 될 것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스타 플레이어가 당대표가 특히 여당 대표가 되고 하다 보면은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당 대표가 됐다 이런 의혹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의혹을 받는 분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했을 때처럼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온갖 음해와 모함을 해가지고 당대표직에서 쫓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조언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도 그 이 정청래 의원이 했던 발언처럼 또 한때 윤석열 보유 정당에서 그게 할 말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도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자, 동의하시네요? 네, 아니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좀 이어붙이면 지금 방금 그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예. 스타 플레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김문수 대선 후보보다 더 스타 플레이어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지금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를 선언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두 개의 태양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건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에 급기야 586 운동권이 싫었다고 고백까지 하하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시 언제나 정청래 시원해서 좋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걸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정청래가 공격성은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창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두 분이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라 하든 우리 내부적으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하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자가 낙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당대표로서의 내가 적임자다라는 이 경쟁력을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저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열되는 거 좋지만 이게 감정선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의원 선거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계신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심 경쟁하면 안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윤심이 누구냐를 놓고 또 사실 그랬었어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청래 의원은 우리가 경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좋죠. 왜냐하면 그분이 강성이다 보니까 그만큼 비례해가지고요 굉장히 실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자체가 누가 될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기엔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껏해봐야 경기도지사다 최대한 올라가면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거의 장담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정청래 의원이고요. 이제 여배우 스캔들 있을 때 부끄럽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분이 말만 열면 놀라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민주당 개딸 그런 분들이 밈이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정청래는 왕수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청래이 되든 안 되든 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